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BMW의 3 시리즈입니다. 네, 3 시리즈는 1975년에 1세대 모델을 출시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델은 2018년에 출시된 7세대 3 시리즈가 두 번이나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이전에 나왔던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라이트도 동일한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그릴이나 아니면은 범퍼의 디자인도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처리된 이 그릴은 이런 식으로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됩니다. 시동을 켰을 때나 아니면은 좀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릴을 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닫혔네요. 네, 라이트는 일단 기역자 형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 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성능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으로 일단 범퍼의 형상이나 아니면 밑에 쪽 그릴의 형상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도 실제로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휠은 이렇게 18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출고 타이어로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에보3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M 각인도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차에 스포티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전폭은 1825mm에 그리고 전고가 1440mm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4715mm에 휠베이스가 2850mm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우리 국산 준중형 세단들인 아반떼나 K3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 시승 차량의 색상이 블랙 사파이어 색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몰딩을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해서 확실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좀 넣어 놓아서 사이드 디자인도 굉장히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뒤쪽까지 쭉 연결되는 이 라인은 뒤쪽 후면 램프까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기존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뒤쪽 램프는 이렇게 면발광 LED가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쪽은 후진등이 나오는 위치인데요. 이렇게 검게 처리를 해 놓아서 지금 이 시승 차량의 색상인 블랙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끝단은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솟아 올려 놓아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 범퍼 하단의 디퓨저와 그리고 양쪽으로 뽑아진 배기 라인이 확실히 이 차의 스포티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디퓨저의 색상이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처리된 것과 그리고 머플러도 보시면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입체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머플러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면 엔진이 확실히 이렇게 뒤쪽으로 쭉 밀려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진의 배치를 뒤로 하면서 무게 배분을 조금 더 신경 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냑 컬러나 아니면 블랙 컬러 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꼬냑 컬러가 과하지 않고 굉장히 좀 예쁜 색이어서 혹시 색상을 고민 중이시라면 꼬냑 컬러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차량은 3 시리즈인데도 도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실내가 그렇게 크게 변경되진 않았지만 기존 3 시리즈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네, 이쪽에 있는 이 송풍구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쪽으로 송풍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풍향과 풍량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에 적용된 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존에 대시보드 쪽에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갔었다면 이제는 송풍구 위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량이 M 스포츠 차량이라서 스티어링 휠도 M 레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5 시리즈에 적용됐던 스티어링 휠과 같은데요. 일단 손으로 만져봤을 때 감촉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께도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쪽 테두리 부분을 금속처럼 마감해 놓아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보시면은 사실 플라스틱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금속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BMW의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밝아서 조금 잘 잡히진 않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14.9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클러스터와 연결된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OS가 8.5세대의 OS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시승하는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BMW들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조금 메뉴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고 오히려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도 남는 공간 없이 이 공간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람개비 문양을 누르면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 모드를 켜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열선 시트와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통풍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외부 조명 같은 경우에는 환영 및 작별이라고 해서 제가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라이트 세레머니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으로는 하반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사운드인 것 같고, 특히 베이스 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M 스포츠 차량이라서 이렇게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전부 다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에는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나 아니면은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 그리고 성해 제거 기능, 그리고 뒤쪽 열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USB 아울렛과 그리고 시가잭,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각종 주행과 관련된 뭐 설정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뭐 오토홀드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고, 그리고 네, 기어 레버가 네, 요즘 BMW의 트렌드와 맞게 네, 굉장히 작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도 이쪽 센터 콘솔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어라운드 뷰는 지원하진 않지만 뭐 차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주차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네, 이 다이얼이랑 버튼들은 네, 제가 이용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센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 아래쪽 다이얼은 크게 이용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행 중에 이용할 때는 이 버튼들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네, 확실히 편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시트는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 연장 기능은 네, 이런 식으로 수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은 편안함보다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일단 320i에 적용된 이 시트의 이름 자체가 네, 스포츠 시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허벅지 양쪽 받침 부분이나 아니면 허리 받침 부분, 그러니까 사이드 볼스터죠.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쿠셔닝 자체도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시트 자체가 탄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트 자체가 탄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탄탄하게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 네, 센사텍 인조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촉감 자체가 네, 천연 가죽에 비하면은 조금 네, 거칠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복합적으로 시트가 좀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콘솔 박스가 굉장히 좀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C타입 아울렛이랑 그리고 꽤나 큰 수납 공간을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좌석 시트를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뒷좌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이 두 개가 조금 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시트 밑으로 네, 이렇게 발이 조금 들어갈 공간도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편한 자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제가 키가 179 정도인데 이 정도 공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공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 뒤쪽으로는 이렇게 송풍구가 잘 마련되어 있고, 그 뒤쪽에서도 제가 온도를 따로 설정하고 앞쪽과 독립적으로 네,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C타입 아울렛 두 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뒷좌석은 따로 열선을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턱이 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조금 앉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니까 역시나 불편합니다. 일단은 앞쪽에 네,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발을 넣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등받이도 양쪽 옆자리에 비해서 좀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좀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거는 만약에 급하게 사람이 타야 될 일이 있다면은 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두어 포켓에도 그래도 공간이 꽤나 괜찮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프에는 이렇게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루프가 꽤 크기가 커서 네, 뒷좌석에서는 사실 개방감을 느끼긴 조금 어렵지만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크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이 차량 보시면
네, 전동 트렁크가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전동 트렁크는 3 시리즈 베이스 모델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만 적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일단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큰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차급에 비해서 이 정도 용량이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 용량은 480리터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 안쪽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면 시트를 폴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트를 폴딩했을 때 뒷좌석 공간까지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시트가 4대 2대 4 비율로 폴딩이 되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BMW 32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차는 기존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 실내에서도 뭐 조금씩 바뀐 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외관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일단 엔진은 기존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동일하게 네, 직렬 4기통 2000cc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출력은 네, 최고 출력이 190마력에 최대 토크가 31.6kgm로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그게 아닙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네, 이 차에 적용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네, 이 차량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뭐 물론 출력이 뭐 조금 근소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 차이보다는 이렇게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나 아니면은 정지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엔진 시동을 켤 때 등 네, 기존 그냥 가솔린 엔진만 장착이 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M 스포츠 차량인데 승차감이 네, 일부러 지금 제가 방지턱이 좀 많은 데로 와서 방지턱을 넘어보고 있는데 네, 한번 더 돌아볼게요. 네, 저도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방지턱이 높은 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이 일단은 네, 좀 단단한 편이긴 해요. 좀 단단한 편이긴 한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그래도 충격 흡수를 어느 정도 잘 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차를 처음 딱 받았을 때 네, 가장 좀 먼저 느껴졌던 건 이 차의 승차감이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는 제가 처음에 시승차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타고 갔던 차가 네, 플라잉 스퍼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차량도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국산 차들보다 일단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산 차를 타시던 분들께서 이 차를 처음 타보면 아마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는 게 좀 확실히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이틀 동안 타보고 있는데 네, 이 승차감은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 승차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차감이 적응이 금방 되는데 승차감이 적응되고 나면은 네, 이 차의 진가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내를 주행을 할 때에도 일단은 뭐 출력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역주행을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할 때 뭐 출력적으로나 아니면 승차감도 네,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차의 시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몸이 좀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정도면은 조금 네, 딱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벤츠 차량이랑 비교를 하신다면은 뭐 분명히 조금 아쉬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행 느낌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차량 가볍습니다. 일단 무게도 가볍고 차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출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거동 자체가 굉장히 경쾌해요. 확실히 네, 이 차를 운전을 해보면 네, 이 차의 밸런스가 좋다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BMW 3 시리즈는 앞뒤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네, 맞춘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레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앞과 뒤에 뭐 정확히 50대 50으로 배분되어 있고 뭐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굉장히 훌륭한 밸런스가 앞뒤 무게 배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량을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밸런스가 정말 좋다는 게 그냥 체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속도가 120인데요. 네, 과속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있어서 120이면 제한 속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쨌든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일단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탄탄한 승차감은 네, 이렇게 주행 안정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차량에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베이스 모델보다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빠른 속도로 좀 주행을 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해봐도 네, 정말 이 차의 거동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반응 속도는 뭐 엄청 빠른 편은 아니지만 네, 답답함이 전혀 없는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주행 모드를 조금 바꿔서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그리고 기어봉까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서 미션도 스포츠 미션 모드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밟아 볼게요. 이 차량의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가속이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방금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던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네, 지금 이 차량이 보여주는 네, 지금 이 안정감,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안정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속도는 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속도가 조금 올라간 상황에서도 네, 정말 이 차는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바로 방음 수준인데요. 네, 지금 이 안쪽이 터널이고 지금 주행 속도는 110km/h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터널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데 이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이 앞쪽 양 옆에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음 수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풍절음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한 속도가 120이니까 확실히 좀 달리는 맛이 나네요. 그리고 또 지금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제가 어제도 와봤고, 그러니까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주말 때나 아니면 지금 평일 네, 퇴근 시간이 조금 있으면 걸릴 텐데 네, 굉장히 좀 통행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미션까지 스포츠 미션 모드로 넣어 놓으니까 네, 차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차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말 어떻게 주행을 하든지 이 차는 지금 네, 정말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20i도 제가 지금 정말 재밌게 타고 있지만 네, 차의 밸런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안정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너무 높은데 출력이 그걸 못 받아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차의 움직임이 네, 정말 훌륭합니다. 괜히 D세그먼트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순간에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패들 시프트의 느낌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앞뒤 타이어 폭이 같아졌습니다. 기존 3 시리즈는 앞과 뒤에 타이어 폭이 조금 달랐어요. 물론 뒤에가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들어오면서 앞뒤 타이어 폭이 같아진 거를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출력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 차를 가지고도 극한으로 좀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립력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M340i에서는 앞뒤 사이즈가 다른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이 어두워진 김에 라이트 기능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환경으로 가볼게요. 320i에 적용된 BMW LED 라이트는 기본적인 밝기도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토 상향등 기능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어두울 때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320i에 장착된 스포츠 스텝트로닉 8단 자동 미션은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변속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운시프팅을 할 때는 그리고 또 확실히 피드백을 줘서 좀 재밌게 주행을 하기에도 괜찮은 미션이네요. 그럼 이제 신나게 달렸으니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와서 주행을 이어가겠습니다. 320i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등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일 텐데요. 이쪽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이렇게 계기판 중앙으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트럭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앞쪽에 있는 차량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차량들까지 전부 다 잘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통이 된 도로다 보니까 아마 주행 정보가 BMW 내비게이션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도로에서는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그 주행 속도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제가 이 셋 버튼 하나만 딱 눌러서 지금은 또 됐네요. 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게 주행 속도를 설정을 해줍니다. 당연히 차간거리도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를 조절하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대로 차가 간격을 잘 유지를 해주고요. 가속과 감속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해주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멈출 일은 없지만 시내에서는 신호에 걸리게 되면은 신호에 따라서 멈췄다가 출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이 차는 알아서 완전히 멈춰주고 그리고 다시 출발까지 해줘서 운전자는 그냥 앞만 잘 바라보고 그리고 핸들만 잘 잡고 있으면 딱히 따로 할 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차로 어젯밤에 가볍게 와인딩까지는 아니고 조금 재미있게 주행을 하고 왔는데 이 차의 움직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차체가 짧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코너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돌아볼게요. 앞쪽에는 코너가 조금 심하게 있는 편인데, 와, 코너 돌 때도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든 차예요. 네,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연비는 12.9km/L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일단 공인연비도 기존보다 1km나 늘어난 12.5km/L인데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이게 고속도 물론 섞여 있는 연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도 연비가 잘 나오고, 그리고 주행만 좀 부드럽게 잘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훨씬 부드러워졌고 연비까지 좋아졌으니까 차가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점은 정말 큰 차이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 시리즈는 그냥 길게 말할 거 없이 잘 만든 차입니다. 타보면은 정말 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밸런스가 좋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주행 감각이 정말 좋아요. 이 가격대, 사실 이 차가 지금 6,100만원이거든요 6,100만원이고 베이스 모델이 5,800만원 정도 하는데 할인 조금 하면은 아마 5,000 중반 정도? 보통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은 물론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좀 큰 차가 필요하고 그냥 좀 물렁물렁한 편한 차가 필요하시다면 이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좀 훌륭한 주행 질감을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차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작은 수입차를 타면은 돈이 없어서 그 차를 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차 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저도 사실 큰 차를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큰 차를 좀 좋아했는데 작은 차를 타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골프 GTI 타고 있는데 그 차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만약에 제가 차를 한 대만 갖고 있을 수가 있다면 아마도 골프 GTI를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320i를 시승하면서 이 차도 만약에 제가 차를 한 대만 탈 수 있다면 선택을 해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차를 사지 마시고 본인이 꼭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차를 구매하시면 분명히 만족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신 이 320i 차량은 BMW 하남 전시장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BMW 하남 전시장은 우선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장도 굉장히 쾌적해요. 일단 전시되어 있는 차도 많고요. 그리고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시승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BMW 하남 전시장은 시승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신 이 BMW 320i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BMW 차량 문의 있으시다면 BMW 하남 전시장의 한희승 부장님을 추천드립니다. 한희승 부장님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 할 때부터 이분께 차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사람이 정말 좋으시고 사람만 좋다고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은 제가 뵐 때마다 뭔가 상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1년 동안 BMW 차를 125대나 판매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BMW 차량 상담이나 아니면은 구매 희망하신다면
BMW 하남전 시장의 한희승 부장님을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